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가수 양혜은 씨의 그러라 그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책을 읽게 되면 무언가를 남겨야 되잖아요. 지식을 남기든지 지혜를 남기든지 무언가는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할 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책인가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책을 읽고 유튜브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알아볼 필요가 없이 딱 선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이 책은 제목만 남겨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라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사, 표현, 그리고 깊이 있는 철학에 대입해 볼 수도 있는 또 그러한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라 그래. 그런데 실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 제목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연결되는 내용이 양혜은 씨가 지인의 주례를 섰던 그런 경험이에요. 사실 여성분이 주례를 선다는 거 우리에게는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워낙 따르던 후배고 또 지인의 자녀고 워낙 또 부탁을 하니까 주례를 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뜨악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20, 30대 남성들, 심지어는 가수로서의 양혜은 씨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팬들조차도 주례를 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주례를 반드시 서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이 제목과 약간 느낌상 연결이 되죠. 그러라 그래,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떠한 암묵적인 질서를 갖고 있던 그것이 옳고 그르건 관계없이 그러라 그래,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러라 그래, 이 표현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예전에 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는 개념 같이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코나투스는 뭐냐면 자기다운 모습으로 있으려는 힘,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 나만의 강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나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자신의 코나투스가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나투스를 활용하고 즐기는 삶,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에이도스라는 개념이 되죠. 그거는 주변이나 사회에서 나에게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위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도스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에이도스인데, 우리는 코나투스적인 삶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 또 추구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번번이 주변이나 가족, 친지, 또 사회, 그들로부터 이제 에이도스의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럴 때니 너는 지금 이러이러해야 돼, 네 나이에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이런 압력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코나투스를 발견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거기서 무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다운 삶, 자기다운 삶이 결국 좋은 삶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향한 시도들이 인생의 과정에서 이제 좌절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아직까지 우리 한국인의 삶이 그러한 면이 강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특히 이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생이라는 게 어떤 에이도스적인 당위적인 그런 노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삶들이 지금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기업체를 들어가서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장되는 이런 삶들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에이도스의 삶을 추구하라, 그거는 우리의 삶을 도탄으로 이끄는 그러한 힘이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 볼 개념이 뭐냐면 계획된 우발성 이론인데, 스탠퍼드 교육학 심리학 교수인 존 크럼볼츠가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성공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그들이 커리어를 어떤 계기로 형성을 하게 됐는가, 그들 중에 무려 80%가 우연에 의해서 커리어를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큰 기업으로는 유명한 페이스북의 저크버그도 그 얘기를 했죠. 세렌디피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연한 발견, 우연한 행운인데 자신의 성공이 세렌디피티에 힘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시도 속에서 자신의 코나투스도 발견할 뿐더러 또한 자신이 만들어 나갈 커리어, 이런 것들과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다양한 시도에서 에이도스의 힘으로 나를 막으려 할 때 우리가 촌철살인의 딱 한마디가 있죠. 그러라 그래. 나는 내 길을 간다. 자, 그러라 그래. 정말 멋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문병온 이들의 뒷모습, 이 부분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현 씨가 20대에 아주 그냥 오지랖이 엄청나게 넓었다는 거예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마당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면 막 뛰어가서 내 일처럼 해주고 이런 오지랖이었는데 30살 때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잖아요. 입원해 있으면서 시한부 3개월이니까 자기 일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문병 온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말갛게 아주 투명하게 양희은 씨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뭐냐? 와서 시한부 3개월이 자신의 입장이 아닌 것을 안도하고 안심하듯이 바라보고, 그리고 앞에서는 위로한다고 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둘러 자신들의 암 검사를 하러 떠나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 다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라도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면 족한 것이지 여러 사람 욕심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물론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넓게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또 쉽지 않은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기본 원칙을 한번 언급해 보면, 첫 번째는 너무 애쓰지 말고, 왜냐? 너무 내가 애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생색이 나고 보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생기게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대하지 말고, 아무래도 기대를 하게 되면은 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상처를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3번째가 결론인데, 그저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자체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상처에 대한 인사이트인데, 상처는 전공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책 속에 영돌이라는 강아지가 나와요. 어떻게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됐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돌이가. 그리고 가끔은 픽픽 쓰러지고, 그러면은 혈액이 안 통하나 마사지도 해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목에 어린 시절에 매달았던 목걸이가 컸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맞게 되고 혈액순환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픽픽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사지 하다가 발견해서 그걸 끊어줬더니 영돌이가 이제 힘이 나고 아주 명랑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처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목걸이를 잘라내듯이 털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더욱더 안 보이게 깊숙이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돌이랑 강아지가 이 털이 무성하니까 일종의 그 가리는 비유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버둥대며 영돌이처럼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상처는 내보이면 더 이상 상처, 아픔이 아닌 것이고, 또 비슷한 상처끼리 서로 껴안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를 위로할 수 있고 또 상처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가 아물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내용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한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공 필수 과목이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주 0.0001초 만에 확 와닿습니다. 자, 10억을 사기를 당한 사람, 10억의 환난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1억의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1억의 환난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10억의 환난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신체의 두 부분이 힘들어진 경우, 신체의 한 부분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일찍 보낸다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세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부모의 경우가 있어요. 한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부모를 만났죠. 십수년 이상을 아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그 온전한 사람들의 위로, 토닥임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처끼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같은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모임,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난, 환난,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또 다른 이의 고난, 환난,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나만의 전공 필수 과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